어렵지 않죠? 지각, 멘틀, 핵입니다.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줬네요. 지각은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으로 나누는 이유는요, 구성 암석이 틀려요.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요,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는요, 대륙이 훨씬 두껍습니다. 평균 35km고 높이와 깊이를 따졌을 때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 5km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께는 대륙지각, 산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습곡산맥 같은 거 훨씬 높은데 밀도는 이 구성 성분들 때문에 해양지각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이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철 같은 것들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도는 어떠하다. 지각에서 밀도는 해양지각이 누구보다 대륙지각보다 크다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핵이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져 있네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핵은 외핵이든 내핵이든 구성 성분은 똑같아요. 구성 성분은 동일합니다. 무엇으로요? 철과 니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외핵과 내핵인가요? 그렇죠. 상태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태라고 얘기하면 기체 상태냐, 액체 상태냐, 고체 상태, 즉 고액기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외핵은요, 무슨 상태다? 액체 상태고요. 내핵은요, 고체 상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구성 성분은 같으나 상태가 틀려서 외핵과 내핵으로 구별한다. 그럼 충성 구조 어떻게 나온다? 그렇죠. 지각, 멘틀, 핵인데 외핵과 내핵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그럼 멘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구 내부 구성 성분들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대략 한 80%를 차지하고요. 아무래도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질량도 많이 차지해요. 한 67% 차지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지각이 나눠지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지각과 멘틀을 나누는 경계, 아래쪽이 멘틀인 것도 알겠습니다. 이 경계를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모호면이라고 돼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암석권과 그리고 연약권은 뭔가요? 자, 암석권은요, 기억하세요. 그림에서 그대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해양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곳이 있고 대륙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곳이 있네요. 공통상. 암석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해양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가 암석권의 조각조각, 암석권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조각조각 나눠지는 걸 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해양지각과 멘틀이 포함되는 해양판은, 암석권은 해양판이라고, 그리고 대륙지각과 멘틀을 포함한 여기는 무슨 판이라고? 대륙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지. 밀도는 해양지각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판에서 해양판과 대륙판은요. 그렇죠. 마찬가지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 밀도가 더 큰 해양지각을 포함하니까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하여 암석권은요. 깊이 한 대략 100km까지입니다. 그럼요. 그 아래쪽에 있는 연약권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연약권 역시 멘틀의 일부인데요. 대략 100에서 한 400km 범위라고 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연약권 같은 경우에는 부분 용융 상태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나냐면 멘틀의 대류, 소위 말해서 온도차에 의한 열대류가 발생을 해요. 그럼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나눌 수가 있겠구나. 꼭 기억합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뒤에 판구조론이라는 내용을 들어가서 판의 구조를 할 때 그대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지각에서 멘틀 핵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지각, 멘틀, 핵으로 나눴을 때 밀도는 해양지각이 더 크다고 했죠. 대륙지각보다 2.7, 3.0, 멘틀이 3.0. 핵 같은 경우에는요, 10g per 세제곱미터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10 이상이라는 거 밀도. 그래서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거 하나 생각하시고, 이런 지구 내부의 구조는요, 땅을 파는 시추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파는 것을 시추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구조는 우리 지진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파동을 지진파라고 하는데, 지진파의 속도 분석을 통해서 이런 내부 구조를 판단을 합니다. 지각, 멘틀, 핵과 같은 구조를. 그 정도 두 가지 사항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직권의 구조,
자,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선생님이 오늘 배운 내용의 전체를 보는 시각을 좀 가려주기 위해서 체크한 문제인데요. A, B, C, D 각각 뭘까요? 그렇죠. 땅, 바다, 하늘, 우주입니다.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직권, 그 다음에 수권. 선생님이 수권을 바다라고만 얘기하는데 뭐 받아들이기 쉬우라고 하지만 수권에는 바다, 육지, 빙하, 지하수 다 포함되고 있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C가 뭐라고? 기권이라고 하고요. D가 달이 떠 있네요. 외권, 대기권 밖, 높이 한 1000km 이상의 우주공간, 외권위로 나눠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다? 지구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특징. 비를 이루는 물질은 비열이 작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비열이 뭡니까? 물체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고 앞서 비열이 크다는 것은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땅과 바다를 두고 나면 태양광선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면적을 비추더라도요. 땅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물은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해가 져도 땅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데 반해서 물은 뚝 떨어지지 않아요. 비열이 큰다는 건요. 온도 변화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수권, 물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리하여 생명체에게 유리한, 항상성 유지에 유리하다고 선생님이 1강에서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비열이 작다. 틀린 설명입니다. 비열이 큰 편이고요. 니은을 보도록 하면은 생물권은 A, B, C 영역에 모두 분포한다. A, B, C, 땅, 바다, 하늘. 그렇죠. 생물은 하늘, 땅, 바다에 모두 분포합니다. 어디서 등장해서? 수권에서 등장해서 직권으로 그리고 기권으로 확장되어 가며 모든 권에 분포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호흡을 하게 되면요. 대기 성분과의 성분 교환이 있겠죠. 그럼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면요. 그래서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C에 있는 기권에 있는 오존층은 가시광선을 흡수하여서 지구를 보는. 그럴싸해요. 근데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C에 있는 오존층은 오존층을 O3라고 씁니다. 무엇을 흡수해요? 그렇죠. 자외선을 흡수하고요. 그리하여 그렇죠.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체 보호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매치가 틀린 설명 디귿 틀렸고요. 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자기장이 우리가 외권에서는 주로 자기장의 국한에서 정리했었습니다. 태양풍을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한다. 여기서는 자기장이 무엇을? 태양풍이나 혹은 무엇라고 했습니까? 우주선. 태양풍은요. 전기를 띤 대전 입자. 우주선은요. 커스믹 레이. 둘 다 고에너지 입자들입니다. 이들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해서 뭐라고 했죠?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체를 보호한다. 그럼 정리가 되네요. 기권에 있는 오존층은 자외선을 그리고 외권에 있는 자기장은 태양풍, 우주선을 이런 것들을 보호하면서 둘 다 어떤 역할을 한다?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있겠죠. 그럼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오존이 만들어진다면은 대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육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육상 생물의 진출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건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지금 짧게 언급을 한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로 다루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정답 몇 번이요? 4번. 니은과 리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